안녕하세요. 머신러닝 강의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umPy 기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내용은 동일하니까요. 바로 예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실행시켰던 이 주피터에서 계속 또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new에 python3 해주시고요. 이 파일 이름은요. 자, 02. 자, numpy. 자, numpy 기본이라고 똑같이 파일 이름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import numpy as np 해서 Shift 엔터 눌러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두 번째 요거 셀 여기에서 마크다운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행렬 생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된 행렬의 타입은 다차원 행렬이라는 의미로 ND array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1차원 리스트고요. 리스트 1은 10, 20, 30, 40. 그 다음에 1차원 행렬입니다. 자, 함수 안에 리스트나 튜플이나 레인지와 같이 순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요소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array는 np.array 10, 20, 30, 40, 50 주시고요. 자, 이렇게 주시고 한번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 type list 1 주시고요. 그 다음에 array 1 해보시면은 list 1은 list 타입이고요. 이 행렬은 numpy.ndArray라는 이름의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출력도요 보시면은 자, 리스트는 요렇게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리스트는 이렇게 출력됩니다. 똑같죠, 그쵸? 근데 행렬은요 이게 보시면 좀 다르게 출력이 돼요. 프린트 비교해 보시면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행렬 쪽에 쉼표가 없어요. 요거는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한 건데 뭐 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다르죠, 그쵸? 다음에 2차원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차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2는 해주시고 리스트 안에다가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2차원 행렬은요. 자, np.array 함수 안에다가 2차원으로 되어져 있는 요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ray 2는요. np.array 그래서 2차원 리스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 생성이 됩니다. 그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list 2, 자, print array 하시면 이제 리스트는 이렇게 출력되는데 행렬은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디스플레이도 가볼까요? 해주시면 각각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내용은요. 자, 행렬과 값의 타입 간의 관계입니다. 자, array 1은요. np.array 자, 10, 20, 30, 40, 50 array는 np.array 11.11, 22.22, 33.33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함수를 사용하면 해당 객체의
타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입 함수로는 행렬이 관리하는 값의 타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입 array 1 주시고요. 타입 array 2 해주시면 둘 다 ND array 타입이라고 나와요. 자, 해서 행렬이 관리하는 값의 타입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d타입을 사용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rray 1은 d타입, array 2.d타입 해서 실행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행렬이 관리하는 값의 타입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뭔가 좀 눈치챈 게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바로 다음 얘기와 관련된 겁니다. 자, 다양한 타입을 지정한 경우입니다. 리스트 3은 일단 대괄호 열고 닫고요. array 3도 그냥 array 3은 mp.array 그냥 대괄호 열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고요. print list 3의 d타입, 얘는 array 3.d타입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행렬에 출력된 것만 보고요. 얘가 관리하는 값의 타입이 뭔지 알기가 어려울 때 타입을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줘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플로트 64라고 출력되죠. 이거 실수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true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둘 다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정수를 같이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실행해 주시면 리스트는 true 100 유지가 되는데 얘는 1, 100 이렇게 됩니다. 즉 요게 전부 다 같은 타입의 값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렬은요 전부 다 같은 타입의 값만 담을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수학에서 행렬은 싹 다 정수이거나 싹 다 실수이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도록 수학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 ND 어레이도 그걸 따르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행렬이 관리하고 있는 값의 타입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타입이 한 가지만 나온다는 얘기는 행렬이 한 가지 타입의 값밖에는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해서요. 만약에 11.12를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뒤에 점은요 0이 생략된 거예요. 다 실수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열 넣어주시면 전부 다 문자열로 변환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 U30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유니코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유니코드 어떤 체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거 UTF-8 양식의 이제 유니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행렬은 한 가지 타입의 값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행렬에 다양한 타입의 값을 지정해 주면은요, 표현 범위가 더 넓은 쪽으로 값들이 변환됩니다. 즉 얘는 true, false 두 가지밖에 없죠. 얘는 정수값이에요. 만약에 롱타입이라고 한다면은 값의 가지수가 약 98경가지의 값이 존재를 해요. 근데 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거 포함해서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자열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쵸? 그래서 더 많은 가지수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다 변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행렬을 생성하실 때요, 행렬 생성 시
자,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ay 1은요, np.array 해주시고, 자, -2, -1, 012 이렇게 주고요. array 2는요, np.array -2.2, -1.1, 0.0, 1.1, 2.2 np.array 자, -2, -1, 0, 1, 2 4는 np.array -2, -1, 0, 1, 2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splay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이렇게 주고 실행해 주시면 여기 괄호가 빠졌네요. 자,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행렬을 생성을 할 때 dtype이라는 매개 변수에 타입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논리형은 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정수는 int, 그리고 실수는 float, 문자열은 str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불이라고 넣고 실행해 보면 자, 0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true, 0만 false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정수로 하려고 일부러 실수값을 넣어준 거예요. 실행해 주시면은 다 정수값이 됐고요. 그리고 얘는 d타입을 float 주시면 실수 타입이 되고요. 여기에 d타입에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문자열로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만들어 주실 때 넣어준 값의 타입 말고 나는 다른 타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요, 이미 생성되어 있는 행렬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추출하여 지정된 타입의 행렬로 타입의 값을 관리하는 새로운 행렬을 생성해 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array 1은요, np.array 자, 10, 20, 30, 40, 50이고요. 그리고 array 2는요, array 1.asType 해서 str 해서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추출해 가지고 이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요 asType이라는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행렬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같은 타입의 값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자, true, 여기다 true, 10, 100, 11.11 문자열 이렇게 해놓고 얘를 찍어보면 전부 다 문자열 타입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d타입은 오브젝트라고 넣어줄게요. 넣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다 유지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행렬이 서로 다른 타입의 값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객체가 다 오브젝트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모든 값들을 다 객체로 만들어서 객체로 관리를 해요. 즉, 얘는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다 변환을 해서 이 행렬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수학에서의 행렬과 좀 다르게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파이썬 언어의 특징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떠한 꼼수 같은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행렬은 기본적으로 같은 타입의 값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막다운으로 바꿔주시고요. 행렬 생성 함수입니다.
자, 먼저 관리할 값들을 지정하여 행렬을 생성하는 함수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리스트나 튜플, 레인지와 같이요. 같이 순서를 통해 값을 관리하는 요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ray1은 np.array 주시고 10, 20, 30, 40, 50, array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행렬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요. 영행렬입니다. 자, 원소가 0으로 채워진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0이 5개 있는 1차원 행렬이고요. array 1은 np.zeros 해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얘는 0으로 채워진 삼행사열 행렬입니다. 자, 행렬의 행의 수와 열의 수를 리스트에 담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array는 np.zeros 3, 4 주시고요. 디스플레이에 array 2 하셔서 이렇게 0이 채워져 있는 삼행사열짜리 행렬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원소가 1로 채워진 행렬입니다. 자, 1이 5개 있는 1차원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array4는 np.1 쓰고요. 자, 해주시면 1 5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로 채워진 삼행사열 행렬입니다. 자, 행렬의 행의 수와 열의 수를 리스트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array5는 np.once 삼행사열 해서 출력해 주시면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 숫자 n으로 채워진 행렬입니다. 7이 5개 있는 1차원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숫자의 개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채울 숫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array6는 np.full 5에 7 해주시면 이렇게 7이 5개 채워져 있는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 7로 채워진 삼행사열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의 수, 열의 수 이렇게 넣어주시고 채울 숫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array7은 np.full 삼행사열에 7개 해주시면 이렇게 행렬을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요. 랜덤 값으로 채워진 행렬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요. 0에서 0 이상 1 미만이에요.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랜덤 숫자 5개로 이루어진 1차원 행렬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array8은 np.random.random 5 주시고요. 디스플레이에 array8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랜덤 숫자 5개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이걸 계속 실행해 보시면 계속해서 숫자가 달라져요. 근데 0 이상 1 미만의 숫자 범위에서 랜덤 숫자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랜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삼행, 사열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9는 np.random.random
그래서 행의 수와 열의 수를 리스트로 담아주시면 되세요. 계속 똑같죠, 그쵸?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랜덤 숫자로 채워져 있는 행과 2차원 행열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 범위를 지정하여 정수값을 랜덤하게 가져온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정수값 5개로 이루어진 1차원 행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0-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값, 끝값, 그리고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array 10은 mp.random.length 그래서 0에서부터 10-1까지고요. 5를 지정을 5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면은 0에서부터 10-1까지 범위에서 랜덤 값 정수 5개를 이렇게 추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자, 다음에 랜덤 정수값으로 채워진 3행 4열 행열이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10-1까지 3행 4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array 11은요. mp.random.length 0에서 10-1까지의 범위에서요. 3행 4열짜리 정수 행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랜덤 행열을 만들 수가 있으시고요. 절대 10 이상이 나오지 않아요. 0에서부터 10-1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자, 다음에요. 자, 특정 범위를 가진 행열을 생성합니다. 얘는 1차원 행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열의 차원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원 행열을 만든 다음에 다음에 행열의 차원을 변경해 주시면 다차원 행열을 만드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array 12는 mp.arrange 자, 6을 주시면은요. 0에서부터 6-1까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행열을 생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얘는 3에서부터 13-1까지입니다. array 13은 mp.arrange 자, arrange 3, 13 해주시면 이렇게 행열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행열의 산술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rray 1은요. mp.array 10, 20, 3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주고요. array 2는 mp.array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 주시고요. 자, 행열과 행열 간의 산술 연산입니다. 행열의 차원과 관계없이 자, 행열의 각 원소를 1대1 매칭하여 연산을 하고요. 그 결과가 담겨있는 행열을 반환합니다. 연산을 하는 두 행열의 행과 열의 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A1은 array 1 더하기 array 2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연산을 하고요. 그리고 두 행열의 행과 열의 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이유가 수학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행렬 간에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파이썬이 제공하고 있는 수치 연산자들 다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 연산의 결과가 모두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요. 행렬과 숫자 간의 연산입니다. 자, 행렬의 각 원소에 숫자와의 연산을 각각 수행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자, 어레이 1은요. 자, 이렇게 연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수학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num파이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했는데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딱 나왔어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요. 다 수학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모든 연산자를 다 사용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자,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각각 또 연산이 수행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싱과 슬라이싱인데요. 자, 인덱싱은 값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슬라이싱은 일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공식 문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해서 먼저 1차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1은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리고 array 1은 mp.array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1차원은 리스트와 행렬이 동일해요. 그래서 0부터 1씩 증가하는 순서 값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1의 0번째, 프린트 리스트 1의 1번째, 프린트 array 1의 0번째, 프린트 array 1의 1번째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0번째는 왼쪽에서부터 처음 거고요. 1은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부터 1씩 감소하는 순서 값입니다. 얘는 뒤에서부터에 해당을 하죠. 자, 해주시고 이렇게 array 1에 마이너스 1, array 1에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뒤에 거부터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2에서부터 6-1까지. 자, 리스트 1에 2에서부터 6-1까지. 자, 행렬에 2에서부터 6-1까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6-1까지입니다. 처음부터니까 앞에를 비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끝까지. 끝까지는 뒤를 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행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1, 2는 여기서부터예요. 5, 6, 7이니까 2에서부터 6-1까지니까요. 자, 순서값 2에서부터 6-1까지니까 0, 1, 2 여기서부터입니다. 3, 4, 5, 6-1까지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처음부터 6-1까지니까 0, 1, 2, 3, 4, 5, 6-1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1, 2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1차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2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주시고요. 자, mp.array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주시고 실행해 주시고요. 자, 실행해 주시고 다음에 이행 3열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 2죠. 순서값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행이니까 1이고요. 3열이니까 2를 줬습니다. 그리고 행열도요.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자, 2행 3열이니까 2행이니까 0, 1, 2 여기고요. 3열이니까 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둘 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으세요. 2행 3열이니까 1, 2 여기죠. 그리고 3열이니까 1, 2, 3 요겁니다. 자, 그런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문법이 있어요. 보시면 똑같이 2행 3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1에서부터 3-1행 그리고 1에서부터 3-1열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1행이니까 이제 순서값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 1, 2, 그러니까 1, 1, 2 즉 요거 두 개 하고요. 0, 1, 2에서 요거를 가져올 거예요. 요거를 가져올 겁니다. 자, 해서 디스플레이 리스트 1313 자, array 1 1313 해주시면은 원하는 걸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즉 이렇게 대괄호 두 개를 쓰는 거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이나 리스트를 다루는 것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예를 보시면 이걸 먼저 예를 들어보시면 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나 array 1 요걸 통해서 요 전체에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1행이에요. 요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4, 5, 6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추출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0, 1, 2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0, 1행, 0, 1, 2열 해서 여기가 만나는 이 부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즉 얘는 array 1 전체가 있고요. 그 안에 1번째 행, 그 안에 두 번째 값 이렇게 해서 트리 형태로 안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요거는 1행, 2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요 행렬에 해당하는 값을 직접 가져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0, 1, 2니까 요거 두 개를 각각 추출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요거 번째 해당한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두 개잖아요. 어디로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만이 이러한 문법을 이용을 해서요.
원하시는 행과 열의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3-1까지니까 0, 1, 2 이 두 개의 행이고요. 그 다음에 1, 3-1이니까 이 두 개의 열이에요. 요거에 일치하는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에서요, 내가 일부분을 가져오겠다. 이건 행렬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ND 어레이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러한 리스트나 배열과 같이 데이터를 다루는 요소처럼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의 행렬처럼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에 순서를 지정하여 해당 순서에 맞는 값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rray 1은요, np.array 10, 20, 30, 40, 50 주시고요. array 2는요, np.array 자, 0번째, 1번째, 4번째예요. 그 0번째, 1번째, 3, 4 0, 1, 2, 3, 4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해서 찍어보시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자, 생성된 행렬을 지정을 하셔야겠죠. array 1에 0번째, 1번째, 4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0번째, 1번째, 4번째 값을 가지고 옵니다. 자, 다음에요. true나 false로 구성된 리스트를 넣어주면요. true 자리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단 행렬의 원소의 개수와 행과 열의 구조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array 1에는 총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1차원이에요. 요거의 구조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true나 false가 들어가져 있는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ray 1은요. true,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해주시면 true 자리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해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0에서부터 99까지 들어있는 행렬을 생성하겠습니다. array 1은 np.arrange에서 100이라고 줄게요. 하시면 0부터 99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array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담긴 행렬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행렬에다가요. 3호라는 나머지예요. 특정 행렬에다가 어떠한 특정 숫자와 연산을 하게 되면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얘네랑 각각 연산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3호로 나눈 나머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행렬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담긴 행렬과 는 0 연산을 수행하여 0인 것은 true, 0이 아닌 것은 false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A2는 A1은 0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행렬과 특정 숫자 간의 연산이에요. 그래서 행렬이 가지고 있는 각 원소들이 이 연산을 각각 수행한 결과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 구한 true나 false가 담긴 행렬을 자, 담아준다라고 하겠습니다. array는 array 1에다가 요거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array 1을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의 배수만 추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array 1은요, np.arrange 100 해주시고, array는 array 1입니다. 그래서 array 1, 3으로 하는 나머지가 0과 같은 거 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즉, 먼저 요거를 수행을 한 결과를 일단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수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거를 요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true 자리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책이나 강의나 블로그 보시면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법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어떠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져온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자체를요,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법이다 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이러한 행렬 간의 연산을 이용한 약간의 어떠한 팁, 약간 꼼수, 이런 거 정도인 거지, 이게 자체적으로 numpy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런 문법을 따로 제공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꼼수라고 말하는 게 꼼수는 아니고요. 응용. 행렬 간의 연산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온 작업을 해주실 때 이러한 행렬 간의 연산을 약간 응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numpy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나 문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그 결과는 이제 그건 거죠. 결과는 그건데 그러한 문법을 제공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 행렬 간의 연산을 이용한 약간의 응용이라든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numpy 기본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